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그리다만 케이크 그림을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제 생일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제 생일이 지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온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이야기인데 생각을 하게 하고 제 마음도 되게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저자가 학교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학년 때는 로어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대요. 근데 미술 시간에 이 저자가 붉은색으로, 자주색으로 인디언 천막을 그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은 자주색으로 그린 인디언 천막은 사실적이지가 않다고 해서 친구들의 그림과 같이 걸어줄 수 없다고 하셨대요. 이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부분까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 뭔가 이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우선 불편한 것 같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선생님은 바르타 선생님이었는데 이 저자가 2학년 때 만났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미술 시간에 아무거나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라고 했대요. 근데 이 저자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미술 시간이 끝나갈 때쯤 선생님이 이 저자한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르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이 저자의 도화지를 보고는 온 세상에 눈이 내려서 하얀 눈밭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로어 선생님 같은 분을 예전에 만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로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셨는지 아니면 바르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셨는지 바르타 선생님 같은 분을 네, 잘 만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느꼈을 법한 감동을 그런 감동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뭔가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다 녹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스토리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르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쩌겠어요. 문화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바르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냥 나는 로어 선생님 같은 사람만 만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뭐 내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 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그 선생님들한테 받은 영향도 고스란히 계속 가지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과 맞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바르타 선생님 같은 분을 못 만났다면 로어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내가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만약에 바르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은 또 달라졌을 수 있을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내가 만나왔던 선생님들, 사실 선생님들만에 국한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르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은 정말 행운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왔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사람을 못 만났더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바르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스스로 많이 하시라고 권해요. 근데 칭찬받으면서 자라온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칭찬과 자신감 그리고 인정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최진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에 강의도 더 예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제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분 강의가 뜨는 걸 수도 있지만 이분이 미국으로 교환 교수 생활을 하러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편지를 써오라고 하는 과제를 내주시는 걸 봤대요. 그리고 그 과정이 꽤 흥미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 학생들한테도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모든 학생들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두 나라에서의 어떤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셨대요. 그건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부모님께 쓴 편지는 온통 반성 일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많이 내가 부족하다 이런 성찰 뉘앙스의 반성문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미국 친구들은 왜 우리라고 하지? 하지만 미국 친구들은 부모님과 있었던 행복한 추억에 대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자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게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극복해야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림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좋은 것을 크게 좋게 누리지를 못하시는, 조금 위축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그리고 누가 칭찬을 해도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그 칭찬을 그냥 그대로 온전히 받고 누리고 즐기지를 못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좀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분 좋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바르타 선생님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스스로 바르타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